네, 선거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탑10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10위 종목 공개해 봅니다. 오늘의 10위는 지능형 홈 시스템 관련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기부의 지능형 홈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 발표와 함께 일부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국제 표준을 적용해서 민간 기업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힌 건데요. 관련 기업으로는 대형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건설, 중소상장 기업으로는 코맥스 등의 민간 부문으로 참여하고요. 시총이 작은 스마트홈 시스템 관련주의 코맥스가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 외에 스마트홈 관련주로 코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 HT, S넷은 반짝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대부분 또 반납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기 이슈일지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테마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10위입니다. 이어서 9위 종목도 살펴봅니다. 국내 유일 미션 크리티컬 고위험 고신뢰 소프트웨어 검증 전문 기업 슈어소프트테크가 오랜만에 순위에 올랐네요. 신규 상장 이후 많이 회자됐던 종목이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너지 확대를 위해서 빅데이터 기업 모비젠의 주식 43.7%를 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죠. 최근 현대오토에버가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의 고속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오류를 잡아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 테스팅 도구를 개발한 슈어소프트테크의 동반 성장도 눈여겨봅니다. 현대차와 커넥티드카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증 협업 등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모비젠의 지분 인수로 인해서 향후에는 AI 빅데이터 사업으로의 확장, AI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 역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슈어소프트테크의 성장성 주목해봅니다. 오늘의 9위를 차지했네요. 계속해서 8위 종목 짚어봅니다. 2분기 실적 다소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실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반등을 꾀하는 덴티움이 오늘의 8위입니다. 판관비 등 일회성 비용에 따른 시장 기대치를 소폭 밑돈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중국의 VBP 시행 또 리오프닝 효과로 중장기적인 수요 증가의 방향성은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에서의 단가 하락을 판매량으로 상쇄하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하반기 본격적인 성장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는 낮은 임플란트 침투율을 감안했을 때 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습니다. 글로벌 동종 업체 대비 저평가라는 평가 속에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는 증권사의 의견이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덴티움이 오늘의 8위를 기록했습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10위 전략 시작해 볼까요? 네, 10위는 개별적 이슈가 있었던 이 지능형 스마트홈 시스템주입니다. 이 정부가 그동안 제한적 기능만 했었던 이 스마트홈에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서 이 새로운 이 지능형 홈 시스템 개발에 지원을 나선다고 했는데 오늘 뭐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거를 단기 이슈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 지켜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사실 이제 지능형 홈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물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과기부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좀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의 소재도 지난 7월 11일인가요? 이때 이미 내용이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관련자들이 모임을 해서 회의를 하겠다. 뭐 앞으로 차세대 뭐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면서 실제로 이제 유관기관에 있는 이제 전문인들 인력들을 약 20분 정도 이렇게 초빙을 해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 이제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뭐 또 나아가서는 뭐 이런 많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뭐 그중에도 뭐 현대 HT도 있고 뭐 오늘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도 뭐 인테리어 관련으로 같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엑스게이트도 이제 보안으로 관련이 되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오늘 섹터에서 엑스게이트는 또 빠져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또 이제 보안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엑스게이트 대표가 직접 현장에 참석을 해서 이제 토의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섹터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 시장
시장에서 지금 잠깐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건설 쪽이다. 특히 이제 인테리어나 아니면 이제 재개발 사업 쪽이다. 이쪽에 초점이 좀 맞춰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이제 증축, 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도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법령들이 많이 바뀌면서 뭐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산도 빨라지고 있죠. 물론 본래 취지는 무조건적인 어떤 건설 사업만의 부흥만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렉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4,600만 명 정도, 뭐 구글 홈 같은 경우도 한 2,70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소재가 나왔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리 이런 어떤 섹터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라도 그만한 실적, 즉 펀더멘탈 장세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 좀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자라는 부분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상한가를 찍었던 코맥스도 상한가가 풀리면서 다소 힘이 빠지고 있네요. 테마임은 아직까지는 글쎄라는 좀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죠. 지금 모비젠의 지분 인수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향후 성장으로 가는 그 행보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곽영훈 대표님?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성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지난 방송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그 자동차 섹터가 357억 달러 역대 최고치의 상반기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해서 좀 부품을 좀 감산을 좀 하는 거를 주문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전반적으로 전방에 있는 산업과 자동차 부품주 흐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존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 현대 오토웨버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현대 오토웨버를 주목하자는 이유는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활용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추구하고 있는 SDV 쪽에 관심을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 SDV의 전환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지금 현대차가 2대 주주인 슈어소프트테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빠져 있을 때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요. 이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 쪽에 또 법인이 있고요. 또 현대차와 또 협업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장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확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9위 슈어소프트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증권사 보고서 이 2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는데 다시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해서 지금 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속에 4거래일 만의 반등인데 지금부터 다시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김덕구 대표님? 사실 덴티움 하면 항상 같이 회자가 되는 종목이 오스템 임플란트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얘기가 나왔던 두 종목이 이제 뭐 쌍두마차 달려가듯이 갔었는데 지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거래가 지금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덴티움 쪽에 좀 시장이 많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상 최대를 또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분히 이슈를 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올해 연초부터 이슈가 나왔던, 그러니까 정확히는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했던 게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임플란트라든가 치아 보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VBP 정책을 또 실시를 했었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중앙에서 이제 어떤 기업을 선별해서 여기서 이제 제품들을 직접 구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을 덴티움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수량을 많이 받아갔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입찰을 할 때 15만 원 선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임플란트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임플란트 한 개 하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후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너도나도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금리로 떼우고 뭐 이렇게 했던 브릿지로 떼우고 했던 부분들이 또 다시 상하니까 임플란트로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 확장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뭐 덴티움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또 의견이 나온 것이 뭐 2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겠다 하는 얘기들도 시장 확장성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VBP 정책을 하기 전에 연평균 19% 정도 이렇게 매년 치과 성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뭐 치의사 같은 수는 굉장히 많고요. 뭐 치위생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의 어떤 이제 VBP 정책으로 덴티움이 수혜를 받는다는 가정에서 했을 때는 임플란트 가격이 후퇴를 하기 때문에 연성장률이 뭐 최대 30%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8만 5천 원에서 사셨던 분들은 조금 안타까울 수 있어요. 왜냐 이때까지의 실적을 연말까지 빨리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가격적으로 좀 보시자. 다만 성장성에 기대를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17만 원 선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8위 덴티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 손실 770억 원을 기록하면서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 둔화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부진했던 영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하루 사이 5곳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이에 양 매도가 출회되면서 주가도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6.7% 하락하면서 14만 3,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메카 코리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65%가 급증한 111억 원을 기록했다는 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선반영으로 보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장중 13%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저점 대비 낙폭 많이 줄인 가운데 3.8%의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6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재확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사용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중 랩지노믹스는 최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20%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폭 확대하면서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 ARM의 기업 공개에 앵커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온칩스는 ARM의 공식 파트너사 인정이 부각되면서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는 날입니다. 다양한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상승 종목수 우위에 지수도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도 체감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랭킹쇼 종목 탑10, 7위 종목도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날입니다. 그 안에서도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인데요. 관련주 펩트론을 비롯해 인벤티질의 한미약품 라파스 등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벤티질랩이 오늘의 7위입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승 악세를 밟았고요.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의 블록버스터급 비만 치료제 신약 관련 호재 속에 간바멘또 일라이릴리가 호실적과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관련한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급등한 영향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벤티지랩은 1개월 그리고 2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업체인데요. 최근에 전임상에서 한 달간 이 몸속에서 약물이 지속됐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대형사와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인벤티지랩 이슈의 힘 얼마 더 이어질까요? 오늘의 7위를 차지했네요.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오늘 저가에는 일부 게임주들도 반등에 나섭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힘내주는 넷마블이 오늘의 6위입니다. 자, 2분기 실적 살펴보면 37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신작들의 러쉬 기대감이 큽니다.
있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신작 7종, 또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은 3종 신작 게임의 출시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신작 성과에 따라서 적자폭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 신작 흥행 여부로 주가와 실적, 동반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 바닥권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신작 출시 또 인력 감축 효과로 4분기 경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 더 반등의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6위 넷마블까지 살펴봤습니다. 7위와 6위 종목도 짚어봤고요. 이제 7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인벤티지랩 요즘 핫합니다. 곽여운 대표님, 최근에 제약바이오 보자 했는데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관심이 높은데 단기 급등하기도 했고 변동성도 큰데 관심도 굉장히 높아요. 매매해 볼만 할까요? 당연히 매매해야죠. 네, 사실 많이 올랐잖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접근이 좀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은요 많이 올랐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그 본콘에서도 랩조노믹스도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려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올라가는지를 아까 우리 앵커님이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전일에 그 일라이 릴리라든가 그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급등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이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도 있고 한미약품도 있고 동아 SD, 펩트론 이런 종목도 있거든요. 그밖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인벤티지랩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시장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들이 간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종목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는 그겁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비만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고 해결책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도 안 빠진다 이런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펩토론과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수의 빅파마라든가 라이선스 아웃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퍼런스가 이제 부각돼 기 때문에 펩토론의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레퍼런스가 좀 부재 중인 우리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주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도 추후에 더 부각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인벤티지랩은 더 갈 수 있다. 그렇다고 오늘 삽니까? 그건 아니죠. 조금 눌렀을 때 공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더욱 가능한 7위 인벤티지랩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겠습니다. 넷마블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6분기 연속 적자지만은 또 하반기 개선 기대감, 또 신작 기대감 속에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본격 반등 나선다고 봐야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게임 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대부분 안 좋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어떤 인기가 많이 빠졌을 때 일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3N을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뭐 NC소프트, 넥슨 게임즈 그리고 이제 넷마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이 3N 이 3사가 이제 지난 2020년부터 21년도에 가장 크게 해자가 됐던 부분이 실제로 0% 확률템 이 논란이 나오면서 유저 유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저들이 이제 뭐 로스트 아크다, 뭐 스마일 게이트의 로스트 아크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도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다시 지금 E3N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 결국은 돌아오고 보니까 옛날에 하던 게 익숙하다. 그리고 익숙하던 게임사를 가보니까 신작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건데 넷마블의 실질적인 실적의 원인이 뭐냐? 왜 계속 이렇게 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 부분에서 우리가 신작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만 뭐 지금 이제 넷마블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매출이 나왔던 부분들의 대다수는 북미 지역이 한 50%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제 매출을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부분들도 이제 뭐 전년 대비해서 좀 8% 가량이 축소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적자폭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케팅 비용을 공격적으로 쓰면서 매출 비중을 올렸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주가적인 손실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분히 신작만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뭐 넥슨 게임즈도 그렇고 여러 게임 회사들이 지금 신작을 하반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게임 신작 회사를 너무 많이 내버리다 보면은 넷마블이 본격적인 주목을 좀 못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5%, 6% 이렇게 조금 목표가를 낮게 잡으면서 접근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로봇주의 순환 상승 속 로보티즈가 오늘의 5위입니다. 전일 추경호 부총리가 AI 간담회를 열고 AI 기술이 경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는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도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이 이슈도 한몫해주고 있고요. 그간 로봇주들을 살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T로보틱스, 또 유진 로봇은 LG U+와 물류 협업 MOU에 급등이 나오면서 로봇주들의 강세를 이끌었고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대비 상대폭이 저조했던 이런 서비스 로봇 쪽도 뒤따라서 로봇주들의 순환매 속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보티즈,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 개미의 실외용 신모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장중 7%까지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소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아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정책 모멘텀 기대 속에 로보티즈 서비스 로봇의 강자인 만큼 로봇주 내에서 투자 매력 순위 점쳐보면서 추가 반등 여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로보티즈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 계단 높여 4위 살펴볼까요? 답답한 주가 언제쯤 추세적 반등에 나설까요? 오늘의 반등의 의미가 있을지 삼성 SDI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슈가 있습니다. 호주 흑연 전문 업체 시라와 미국 현지 음극재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시라로부터 천연 흑연 기반의 음극재 공급 관련 MOU를 체결하고 2024년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이 AMPC 확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에 나선 건데요. 자, 2분기 미국 AMPC 효과 없이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었고 하반기에는 미국 내 추가 공장 증설의 논의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또 6월 전고체 시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고객향 샘플 생산 계획 등 삼성 SDI의 성장 스토리는 유효합니다.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가운데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수주 증가, 높은 실적 가시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삼성 SDI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배터리주 내에서 최선호주로 제시하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네요. 오늘의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3위 종목 살펴볼까요?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 속에 동반 상승하는 셀트리온 삼형제 순위가 높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무엇보다 합병 이슈죠. 합병 작업과 2세 승계 이슈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3사 연내 합병 여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 개발사로서의 도약의 움직임 또한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전반적으로도 최근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9월에서 10월 세계 폐암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당뇨학회, 종양학회 등 바이오 이벤트들이 산재한 가운데 투심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상장 등으로 수급 개선 또한 기대되는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공범 등재 여부와 더불어서 실적 발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기대치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하반기 개선, 내년에는 신제품에 따른 본격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램시마 SC의 미국에서 신약 허가까지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셀트리온 합병 이슈와 함께 3사의 향방 지켜보시죠. 오늘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로봇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로보티즈 개별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이 자율주행 로봇, 이 개미 실외용 신모델 공개를 하면서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는 상황인데요. 이 로보티즈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네, 뭐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삼성전자 쪽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고 있고요. LG전자 쪽에는 로보티즈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무조건 대기업이 지분 투자한 회사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LG전자가 7.62% 로보티즈를 들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보티즈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큰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로봇에 대한 어떤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왜 로봇이냐라는 거죠. 막연하게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라든가 기업들의 비용 절감, 생산 효율성, 어떤 효율성의 향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로봇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한 예로서 최근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 아마존이 하고 있는 사업이요. 이커머스가 있고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거든요. 기타 AI 쪽에 있는데 이번에 그 전통적인 이커머스 쪽에서 올라왔는데요. 이커머스 쪽에 올라온 이유가 딱 두 가지 개념인데 지역화와 로봇화입니다. 로봇화. 자, 그 아마존이 로봇을 사용을 해서 그만큼 어떤 그 이커머스 쪽에 어떤 효율화를 시켰기 때문에 큰 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로봇이 그게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로봇은 어떤 그 산업용하고 서비스용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산업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러하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관련해서도 휴머노이드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로봇에 대해서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LG전자의 어떤 지원 아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AI 기반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도 주목받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로보티즈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협동 로봇, 물류 로봇에 이어서 서비스 로봇 쪽에서도 상승 여력 가져갈 수 있다. 로보티즈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4위 삼성 SDI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주가는 답답하지만 조용히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원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저평가 매력에 특히나 부각되고 있는 삼성 SDI 주목도는 높은데 이렇게 조용할 때 매수 관점 유효할까요, 김덕후 대표님? SDI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소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주가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에코프로베미벤은 사실상 너무 무겁다 보니까 여기 지금 주가가 잘 못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2차 전지 부분에서 사실 SDI만큼 이렇게 또 실적이 좀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관련 부품 종목들이 왜 그러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느냐? 실제로 실적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 확장 국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이다 하면서 주목을 한 번씩 받게 된 거죠. 자, 반면에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호주 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급 활물질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이슈를 받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세액 공제까지 받을 것이다. 실제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발전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제 이 부분들이 실화의 실질적인 협약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이 응급할 물질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2027년도부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또 합장 공장에서의 시너지들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스텔란티스랑 이제 합장 공장을 지금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파일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이 시라에 대한 부분에 이 시라라고 하는 이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3사 배터리사와 지금 모두 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SK온하고도 협약을 지난 2022년 7월에 했었고요. 10월에는 마찬가지로 LG 에너지솔루션하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바라는 부분들은 배터리 시장이 그만큼 확장된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현재 진입 구간 자체로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 장세가 굉장히 좀 커지고 이런 시점에서 공매도가 또 굉장히 또 활발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목표가를 이제 배터리 시장 2027년까지 무조건 가니까 몇백만 원 잡자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식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진단 살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뭐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역시나 이슈는 합병 절차를 앞두고 있죠. 그 때문에 합병 절차를 앞두고 조금씩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광효은 대표님? 일단 좀 끊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까 뭐 전반적인 앞으로 좋아진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이 삼형제의 합병 이슈인데요. 이제 이 합병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회 공시를 했었는데 8월 14일까지가 지금 그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난번에도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8월 11일 끊어서 보자고 말씀드렸듯이 이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에 의해서 저는 좀 더 움직인다고 저는 오늘부터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월 14일 전후 정도 해가지고는 변곡점이 크게 위로 나오거나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끊어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벤트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참 맞추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회사의 정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긴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성장할 수 있다는 배경하에서 본다면은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3사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주식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죠? 이제 그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합병이 되면 셀트리온이 되면서 셀트리온 주식을 받게 되는데 다른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소멸회사가 될 수 있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합병 이슈가 있지만은 본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자 말씀 주셨고 셀트리온 삼형제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시아이님께서 초전도체 어제는 2시에 폭락, 오늘은 2시에 폭등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점심 먹고 이 2시에 돌아오는 건지 2시에 참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진위 여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지만 또 관련주 흐름에 대해서는 개인 투매보다는 알고리즘 매매가 의심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 변동성 큰 가운데 현재 신성델타테크 7%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히든 골드크로스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굿굿이라고 말해주셨어요. 그쵸? 이번 주 계속 야금야금 매도하더니 오늘 시원하게 현선물 모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60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코스피 1.1%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또 내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선물은 8,2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올리비아 킴님의 의견입니다. 한미약품 잘 가네요. 비만 당뇨에서 놀래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어요. 위고비의 레타트루타이드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이 대사질환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로 변경해서 임상 3상 시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적에다가 신약까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면서 주가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라님의 의견입니다. 덴티스 달립니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순위권에 있어서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는데 방금 전 VI 걸리면서 10%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또 내년도 박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방송은 더욱더 풍부해지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탑10 딱 2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위 순위권 2위, 1위 종목 바로 공개해 볼까요? 자, 오늘의 2위입니다. 2차 전지주들의 향방을 좌우하는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수급 쏠림이 완화되고 단기 급등 피로감에 2차 전지주들 변동성 확대하는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MSCI 편입 기대 속에 11일 MSCI 분기 리뷰 결과를 앞두고 주가 향방이 주목됩니다.
주목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와 함께 오늘 장중에는 9%까지 반등을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과 맞물려서 코스닥 900선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흔들리자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수급이 재유입되면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서 수급의 시속 게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체 이슈보다는 수급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연동되는 에코프로와 함께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향방을 같이 체크해 봅니다. 오늘의 2위 에코프로가 차지했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입니다. 반가운 반등과 함께 오늘의 대망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수출 지표 부진, 매크로 이슈, 또 반도체주들 약세 등 시장 하락과 환율 상승과 맞물려서 외국가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7만 원을 하향 이탈했던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와 함께 오늘 재차 반등하긴 합니다만 최근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방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600선 회복을 삼성전자 상승과 함께 같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 참가해서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HBM의 투자 확대 그리고 DDR5 전환에 따른 업황 회복이 기대되고 있고요. 연말 엔비디아향 HBM 패키징 공급 기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는 10월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발표한다고 발표했죠. 또 소프트뱅크의 ARM이 9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등을 투자자로 영입할 가능성 또한 부각되면서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개한 갤럭시 폴더블4 신작, 또 사전 예약이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흥행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답답했던 주가도 이런 이슈들을 차차 반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를 차지했네요. 네, 2위 에코프로부터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주들이 지금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또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가 움직이면 단기 급등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주도 섹터들이 쉬어가는 흐름,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주들 변동성 구간에서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덕호 대표님? 예전에 7월 26일자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어떤 기대 가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그날 뭐 토론방에서도 뭐 에코프로 이제 앞으로 400만 원 갈 것이다. 뭐 MSCI 지수 편입되면은 주가 날개를 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종목들이 결국은 섹터가 순환 돌 때는 빠르게 올라갔다가 식을 때는 또 다시 또 이제 빠르게 실적 찾아가서 또 하방 압력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뭐 최근에 지금 150만 원을 돌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지난 7월, 8월부터 해서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단가가 뭐 평균적으로는 뭐 115만 원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도 잘 팔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인 기관 모든 수급이 다 몰려 있다면은 이걸 이제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편입되고 났을 때 이 부분의 물량을 과연 고스란히 받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던 종목 두 종목을 좀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2022년 8월 12일에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단월 말까지 그달 말까지 주가가 주춤주춤하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결국은 이제 나올 거 나왔다. 이미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을 가져가는 부분들의 수익이 연수익만 보더라도 30% 40%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이런 기대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이 중요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한마디만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우리 사주가 또 보유에서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승이 나왔었죠? 5천억 부분에 5천억 가량에 해당하는 보유예수가 풀리기 하자마자 그날 바로 주가가 10% 정도 빠졌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만약에 실제로 실적이 좋고 앞으로 기대치가 크다면 오히려 우리 사주가 풀리더라도 더 주가가 올라갔어야겠죠. 즉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에코프로 자체의 주가들도 어떻게 보면 좀 비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공격적으로 하셔라라는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말씀드렸으면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에는 손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손절 가격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에코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나온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7만 원 선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반도체 업황 하반기 회복 기대감 속에 좀 다시 주목받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곽윤 대표님? 저는 뭐 삼성전자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접근해서 투자를 해서 좀 재미있게 투자하기에는 좀 무겁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건 최근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신비전을 좀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을 것 같고 지금 특히나 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LSI 사업부가 10월 5일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또 발표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인력을 좀 더 뽑아서 뭐 패키징 쪽에 속도전을 더 낸다라는 또 기사가 또 주목이 좀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일단 좋게 보고요.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분기 때 좀 뭐 삼성전자 실적이 흑자 전환 뭐 좋아진다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지금 ARM 그죠? 암이죠. 암이 나스닥이 9월 달에 좀 상장을 하는데 투자자로서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논의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들은 암 같은 경우에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자로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자로 영입이 된다면은 삼성전자한테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가온칩스라든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AD테크, 오로스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도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는 것만 분명하니까 갖고 계신 분 있으면은 그대로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21일자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7만 원이 계속 흔들린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삼성전자가 뭐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HBM3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슈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삼성 만능이라는 부분을 아직까지 지금 고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과감하게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좀 판단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소요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 증시가 마찬가지로 쿨링 효과가 나오면서 국내 유입이 됐을 때는 매도세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분들께서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5위 로보티즈부터 1위 삼성전자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 안에서 베스트 댓글 선정한 날이죠.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 박소영 캐스터 결과 나왔나요? 네, 오늘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의 당첨자는 덴티스에 관심 가지셨던 혜란님입니다. 와우 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곽영훈, 김덕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